자,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이언입니다. 금일에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조금 더 길게 확장할 수 있는 원리로 부사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어의 연결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차근차근 부사절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영어는 연결할 수 있는 원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는 준동사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의 문장 속에 효율적으로 명사를 넣을 수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원리. 그 다음 투부정사가 지닌 의미의 한계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극복해주는 바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부사절이 들어가게 되는 바로 접속사라는 원리가 있어요.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거나 때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한 단어의 단어도 아니고 문장도 아닌 구라는 개념을 또 연결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하나의 파트별로 차근차근 살펴보면 영어의 연결의 원리 중에 준동사라는 부분은 우리 동네 영어형 라이언이 이미 앞에 도입부를 촬영해둔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썸네일 보이시죠? 이 영상 후에 한번 꼭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원리는 우선 영어는 명사와 명사를 막 붙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복합 명사는 존재하겠지만 하나의 기본적인 문장 속에 하나의 명사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붙일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전치사를 같이 붙인다는 거. 이 점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과 뒤에서 한번 다뤄볼 내용인데 투부정사는 용법적으로 큰 활용도를 지녀요.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하지만 투부정사가 표현할 수 있는 의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치사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뜻도 다양하죠. 바로 그 다양한 뜻을 활용하는 원리로 바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의 원리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라이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후에요. 자, 그 다음 접속사의 원리입니다. 오늘 배울 부사절이 바로 이 파트에 들어가게 되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접속사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배울 부사절이 포함된 접속사를 큰 맵에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총 세 가지의 파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명사절. 이제 나중에 라이언은 여러분에게 긴 N이라는 원리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 명사절은 이미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으세요. I think that, I heard that. 그렇죠. 이렇게 사용되는 바로 기본적인 명사절, that절. 그 다음 두 번째는 형용사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형용사절에는 두 가지 문법이 있는데 바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라는 문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부르는 게 바로 관계사라는 문법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한테 관계대명사를 빨리 가르쳐줬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는 라이언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 한번 꼼꼼히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자,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볼 바로 부사절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사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사절이라는 원리는 메인이 되는 문장에 추가적으로 같이 연결이 돼서 문장을 조금 더 길고 디테일하게 확장해 줄 수 있는 원리를 나타냅니다. 단 아쉽게도 문장의 핵심 성분은 될 수 없고요. 자, 그럼 부사절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영어에는 여러 가지 연결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부사절이 지니는 가장 큰 장점은 자체적으로 고유한 의미를 지니면서 뒤에 SV 울라블라 쌍W라는 긴 문장력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유하다라는 의미는 부사절로 사용되는 when의 뜻은 뭐죠, 여러분? 뭐뭐 할 때, 그 다음 뭐뭐 하자마자, 그럼 영어로 as soon as, 그 다음 before, after, 그 다음 whenever. 여러 가지 자체적인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장점이 존재한다면 분명 단점도 존재하겠죠. 부사절의 단점은 조금 부득이하게 문장을 조금 더 길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요소도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용도로 바로 영어는 분사구문이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바로 다양한 문법들로 이런 부사절의 단점을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부사절의 단점 중에 문장이 길어지고 반복되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는 어느 경우인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If you turn to the righ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자, 이 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메인 문장은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이 메인 문장이고 위에 if가 포함된 문장은 문장에서 뺄 수 있는 요소죠.
근데 보시면 지금 you가 문장에 몇 번이 반복이 되죠? 그렇죠. 바로 2번이 등장하죠. 위에 문장도 you가 있고 아래 문장에도 you가 있으니까 바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보는 경우처럼 분사 구문이라는 문법을 만들어줘요. 하지만 우리 동네 영어형 라이언이 여기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분사 구문은 영어 회화보다는 영작에서의 활용도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영어 회화로 표현하실 때는 반복되는 요소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문장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러한 분사 구문이 영작에 많이 쓰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종이하고 잉크가 귀했을까요? 안 귀했을까요? 굉장히 귀했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도 종이하고 잉크는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조금 더 문장을 짧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용도로 바로 이러한 분사구문이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영상을 보실 때는 아직은 분사구문까지는 안 배우셔도 되지만 나중에 분사구문을 배울 때 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사절의 원리를 잘 쓰고 말할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자, 밑에 썸네일 보이시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동네 영어형 라이언이 기존에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서 꼭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 관련된 표현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회화를 하거나 영작을 할 때 여러 시제들 속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법 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꼭 노트에 잘 정리해 가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부사절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라이언과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바로 격식, 중톤, 비격식이라는 표현으로요. 우선 중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비즈니스 영어로 사용해도 되고 내가 친구끼리 사용하는 언어에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다가 영어로 뭐죠? buy. 그렇죠. 바이어 같은 표현들이 보통 중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비격식이라는 표현은 내가 좀 편하다라고 느끼는 대상들끼리 주고받는 언어. 원어민들은 근처에서 편하게 무언가를 사다라고 할 때 buy라는 표현을 pickup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비격식의 표현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격식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구매하다라고 알고 있는 바로 purchase. 바로 buy의 격식체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이렇게 영어는 상황에 따라 여러 뉘앙스로 단어를 맞추는 훈련들을 앞으로 꾸준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부사절의 위치로 살펴보면 여러분이 부사절은 문장의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중간에 와도 되고 문장 끝에 가도 됩니다. 물론 문장 중간에 오는 경우 때는 중장문으로 조금 문장을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문장의 맨 앞과 맨 끝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편하게 영어일기를 쓰거나 회화로 이야기하실 때는 그냥 순간적인 내 느낌에 맞춰서 부사절을 그냥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격식체, 즉 비즈니스와 같은 표현에서는 먼저 핵심이 되는 문장을 언급하고 그 다음 부사절을 뒤에 붙이는 게 조금 더 좋은 언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문으로 한번 차근차근 살펴봐야겠죠. 부사절은 확실히 문장이 조금 길어지는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라이언이 좀 화면 옆으로 빠져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긴 화면으로 지금부터 제공을 해줄게요. 바로 옆에서 같이 여러분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목소리 크게 내시고요. 자, 앞에 예문 보이시나요? 저는 어제 사무실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자, 그럼 바로 정답을 띄우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문장을 회화로 말하거나 영작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부사절의 원리를 먼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 위의 문장은 잘 보시면 위에 SV 울라블라 쌍W를 라인이 준비해뒀죠. 자, 주어 누가 한 거죠? 저는 I. 그 다음 동사는 일을 했었습니다. worked. 그 다음 어떻게 했는데 초과해서 overtime. 참고로 영어로 야근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오늘은 work overtime을 활용할게요. 그 다음 어디서 했죠? 사무실에서. 언제? 어제. yesterday. 자, 그럼 기본적인 문장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지금 because가 들어간 위치를 잘 보십시오. 문장 맨 앞에 위치했죠. 하나의 문장 뒤에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하는 거. 즉 사람들이 두 개의 섬을 연결하기 위해서 뭐를 건설하죠? 바로 다리를 건설하죠. 바로 접속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because를 쓴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문장을 연결하시면 돼요. 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 영어로 I had a lot of work. 그 시점에서 해야 할 일. 그래서 바로 to do.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인이 이제 입문자분들과 기초자분들을 위한 영상에서는 발음을 천천히 읽어드리니까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따라와 보시고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worked overtime in the office yesterday. 왜? Because I had a lot of work to do. 자, 다음번에 이제 연습 버전에서는 조금 스피드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번 예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아마 앞에 예문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사무실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우선 정답을 띄우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문장은 메인의 문장 뒤에 오는 부사절을 본 거고, 지금 보는 이 예문은 부사절이 메인 문장보다 먼저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라이언이 여러분의 이해도를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우선 because가 먼저 등장하면서 저희한테 신호를 주게 됩니다. 제가 뒤에 문장을 하나 붙일 예정인데 제 뒤에 있는 문장은 진짜다 아니면 가짜다? 가짜예요. 즉 부사절입니다 라는 신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제 부사절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영어를 조금만 차근차근 공부하면 부사절은 실제 생활에서 쓰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둬요. 즉 그 말은 나중에 because 하면은 신호를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뒤에 I had a lot of work to do. 그리고 컴마 찍은 거에다가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영어가 왜 친절한 언어냐면 부사절이 메인 문장보다 앞에 올 때 끝나는 시점에 꼭 저렇게 콤마를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영어의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저 콤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있던 문장이 가짜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이제부터 문장에 진짜, 즉 메인이 되는 주어 동사가 올 겁니다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메인 문장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사절이 앞에 올 때는 이 방식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이 보통 다리, 즉 접속사는 가운데서 두 개를 연결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시죠. 갑자기 부사절이 이렇게 앞으로 왔을 때는 아까 설명했던 다리와 같은 역할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요. 자, 그럼 예문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Because I had a lot of work to do, I worked overtime in the office yesterday. 그래서 이 예문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예문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전에 봤던 예문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영어였죠.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하는 회화나 아니면 영작 같은 경우 때는 부사절은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편하게 위치를 시키시면 돼요. 단 지금 앞에 보이는 예문처럼 격식체나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부사절은 메인이 되는 문장보다 뒤에 보내는 게 조금 더 좋은 언어입니다. 자, 한번 예문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Please let me know via email when you receive the product we sent. 자,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 설명은 지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역동사와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의 메인은 바로 Please let me know via email이라는 표현이에요. 뒷부분에 위치한 when부터는 부사절로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게 되죠. 왜 비즈니스 영어를 표현할 때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앞에 오는 게 좋냐면 보통 우리나라 사고방식에서는 여러분이 핵심 부분을 뒤로 보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부산에 사는 친구가 갑자기 서울에 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만나보고 오늘 이 친구가 저녁에 딱히 잘 곳이 없어서 그리고 맨 뒤에 뭐라고 할까요? 오늘 수업에 결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식 사고방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법. 하지만 영어식 사고방식으로는 특히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치 이렇게요. 선생님,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결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앞에 등장을 하게 되죠. 지금 보는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상품을 받는 것에 대한 핵심이 아니라 고객분이 받으신 다음에 꼭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 즉 Please let me know 부분이 이 문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단 여러분이 원하실 때 부사절은 문장의 앞으로도 충분히 위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격식과 비즈니스일 때는 부사절은 메인이 되는 문장 뒤로 가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만 잘 기억을 해줘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부사절을 몇 가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가 올 때 저는 밖에 나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싶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자, 이 문장은 격식체의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조금 편하게 말하는 비격식체의 느낌이 드세요? 즉 비즈니스 영어는 아닌 게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내가 이 문장의 부사절은 앞에 위치해도 되고 문장 뒤로 보내도 되겠죠. 그건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사절로 사용되는 when은 반드시 의미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바로 뭐뭐 할 때라는 표현이죠. 단 이제 장기적으로 when이 무조건 이렇게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건 기억은 해두시고요. 여러분이 언제라는 표현을 의문사 when을 사용하듯이.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사절의 위치를 어디에 위치하든 이 문장은 다 가능한 경우예요. 먼저 앞쪽에 위치를 해볼게요. 자, 앞에 예문 라이언도 오늘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럼 영어로 When it rains, I want to go out and run here and there.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en it rains, I want to go out and run here and there. 자, 우선 여러분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보통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여러분이 rain으로 기억하죠.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명사로 앞으로 관사 더를 붙여서 꼭 기억하십시오. 영어는 자연현상을 나타낼 때 관사 더를 붙여서 표현 많이 해요. 하늘이 영어로 뭐죠? The sky. 바다는 영어로 the sea. 이렇게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명사로 the rain. 지금 보이는 rain은 일반 동사입니다. rain이 일반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비가 내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고. 근데 지금 예문을 보면 부사절은 내가 원할 때 문장의 뒤로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영어 회화로 말하거나 아니면 영어 일기를 쓰다가 저는 좀 밖에 나가서 이곳저곳을 좀 뛰고 싶어요. 이 말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I want to go out and run here and there.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머리가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비가 내릴 때는요. 그럴 때가 when it rains. 이렇게 되도록이요. 즉 지금 뒤에 문장은 진행형이랑 오해가 없으셔야죠. 그냥 늘 비가 내릴 때면. 그래서 바로 when it rains가 됐다라는 거.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집에 오자마자 비가 왔다. 즉 비가 내렸다라는 표현이죠. 자, 근데 이 문장은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지시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정말 유명한 부사절이 있어요. 지금 아하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문장까지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꼼꼼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격식체인가요? 아니면 비격식체인가요? 이제 감이 오시죠? 이 문장은 비격식체다. 그러면 내가 부사절을 느낌에 따라서 문장 맨 앞에 써도 되고 그 다음 맨 뒤로 보내도 되겠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바로 이 표현입니다. as soon as 주어 동사. 즉 as soon as 다음에 SV 울라블라 쌍W를 붙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표현은 나중에 배울 이제 as를 활용한 원급에서 탄생된 표현이에요. 자, 그럼 정답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As soon as I came home, it rained. 그러면 내가 집에 오자마자 비가 내렸다. 앞에 사용된 as는 당연히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요소겠죠. 그 다음 저는 지하철에 서 있을 때는 책을 봅니다. 자, 이 문장은 여러분이 직접 영작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으로 적으실 수 없는 분들은 바로 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자, 준비되셨을까요? 이제 개인별로 좀 그 문장을 말하는 속도가 차이가 있을 텐데 조금 빠르셨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화면을 잠시 정지시키시고 직접 더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When I stand on the subway. 한 번 더 천천히. When I stand on the subway. 저는 늘 책을 봅니다. 그럼 영어로 I read a book. 자, 이해 잘 하셨고요. 지금 보시듯이 그냥 우리나라 한글로 저는 지하철에 서 있을 때 하면은 그냥 편하게 쓰는 부사절은 똑같은 어순으로 그냥 영작을 하셔도 돼요. 단 격식체일 때만 뒤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자, 다음번 문장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회의에 늦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회화로 이야기해 보실 텐데 맨 앞부분을 라이언이 딱 because라고 정해줄게요. 자, because. 그리고 문장을 지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한번 정답을 체크해 볼게요. 혹시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은 지금 화면을 잠시 정지시키고 그 다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 Because I got up late this morning, I was late for the meeting. 자, because를 먼저 언급을 해준 이유는 이 문장의 because는 여러분이 뒤로 보내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부사절 접속사의 so를 활용해서도 문장을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즉 여러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라이언이 because를 먼저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자, 다음번 문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힌트 단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하다는 영어로 work from home. 앞에 썸네일 보이시나요? 라이언이 기존에 재택근무하다라는 표현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둔 부분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이 이 문장 회화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빠르셨던 분들은 잠시 화면 정지시키시고, 자, 같이 읽어볼까? I'm working from home these days. 앞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I am을 축약어로 할 때는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해요. 좀 약간 중톤으로 발음할 때는 I'm. 근데 조금 편한 대상과 스피드 있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요. So, 자, so가 지금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so 같은 경우는 메인 문장의 뒤에 오더라도 이렇게 앞에 콤마를 찍게 됩니다. 지금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쉽게 가르쳐주면은 so가 이렇게 소문자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는 우선 앞에다가 콤마를 찍는다라는 것만 가볍게 기억해 두십시오. So, I can spend a lot of time with my family. 그리고 이제 can은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부정문 발음 그리고 의문문 발음 여기는 이제 추후 영상에서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이 문장을 분명히 이렇게도 표현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 I can spend a lot of time with my family because I'm working from home these days. 자,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영어로 I can spend a lot of time with my family because I'm working from home these days. 자, 지금 경우는 이제 because가 뒤에 붙은 경우죠. because가 메인 문장 뒤에 올 때는 이럴 때는 컴마를 찍지 않는 거. 근데 원래 부사절은 기본 문장 뒤에 붙을 때는 거의 대다수의 부사절들이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하지만 so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는 우선 컴마를 찍는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오늘 여러 부사절에 관련된 기본적인 구조와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사절은 여러분이 평생 영어를 사용하면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부사절의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부사절을 기반으로 분사구문 그리고 아까 배웠던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 여러 시제들과도 같이 또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복습을 해두시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인사죠. 항상 영어가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취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많이 제작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건의 부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 즉 영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한번 예를 들어 일하다가 영어로 뭐죠? work. 자, work는 몇 단어의 개념이죠? 한 단어의 개념. 그 다음 과거에 일했었다. 그럼 영어로 worked. 자, 과거형 worked도 몇 단어의 개념이죠? 단어가 조금 ed가 붙으면서 길어지긴 했지만 역시 한 단어의 개념이죠. 근데 미래에 일할 것이다. 자, 미래를 나타낼 때는 여러 표현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짧은 기본적인 조동사를 활용해도 따라해볼까? will work. 해보시면 will work. 자, 그럼 will work는 몇 단어의 개념이죠? 자, 바로 두 단어의 개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조건의 부사절이 탄생된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예전에는 종이하고 잉크가 귀했을까요? 안 귀했을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귀했죠. 즉 조금 더 종이를 아껴야 되고 잉크도 조금 덜 써야 되죠. 지금 배우는 조건의 부사절은 일종의 영어에서 하나의 규칙, 즉 정해진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의 문장 속에 will이 두 번 들어가면서 너무 길어지는 거를 방지하자라는 원리에서 만들어진 문법입니다. 자, 그럼 예문으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라이언이 올 때 우리는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라이언이 올 때 우리는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뭐뭐 할 때라는 부사절은 바로 누구냐면 when 그리고 현재 라이언은 왔나요? 안 왔나요?
아직 안 왔죠. 그럼 앞에 도입부를 만들어 볼까? When Ryan will come here. 우리는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역시 아직 수업은 시작 안 했죠. 그럼 we will start the class. 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문장이죠.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로는 맞죠. 다만 이 문장은 지금 잘 보시면 하나의 마침표 안에 will이 몇 번 들어가 있죠? 바로 2번이나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전체 하나의 마침표 안에 메인이 되는 문장은 바로 누구죠? 바로 we will start the class. 앞에 있는 when 부사절은 항상 라이언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부사절은 문장 전체로 봤을 때 필수 성분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문장 전체에서 when 이하의 문장은 생략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메인 문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we will start the class. 그럼 영어는 여기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이 when에 해당하는 문장은 이 문장에서 빼도 말이 되죠.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합의하에 문장이 자꾸 미래를 나타낼 때는 부득이하게 길어지니까 요 부사절에서 바로 will을 빼고 합의하에 현재형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정답은 어떻게 되죠? When Ryan, will이 사라지고 주어가 3인칭이니까 comes here. 그 다음 이제 메인 문장 we will start the class. 이렇게 되면은 문장이 부득이하게 길어지는 요소를 바로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조건의 부사절은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영어에서 일종의 정한 바로 규칙이에요. 빨간색 신호등일 때 건너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라는 원칙처럼 문장이 부득이하게 길어지는 것을 바로 방지한 요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의 부사절의 좀 중급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말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완기초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재미있게 라인이 현장 강의하듯이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조건의 부사절은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이나 혹은 수능 아니면 이제 토익이나 공무원 영어에서도 워낙 다방면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문법이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이언을 만날 때 그 이유를 물어볼 거야. 자, 한번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언은 지금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아직 안 만났죠. 그 다음 그 이유도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나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아직 물어볼 순 없죠. 자, 그럼 한번 기본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 will ask the reason. 언제? When I will meet Ryan.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문장이 맞는 거 같죠? 왜? 아직 이유도 안 물어봤고 라이언도 안 만났으니까. 자, 근데 이 문장은 하나의 마침표 안에 will이 몇 번 들어가 있죠? 그렇죠. 2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영어를 만든 할아버지가 이 문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이 문장이 너무 길잖아.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will이 자꾸 2번 들어가서 잉크도 많이 쓰고 문장이 자꾸 지저분하게 길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문장의 메인 주어는 뭐였죠? I will ask the reason. 이 문장은 못 건드리죠. 그래서 영어를 만든 할아버지가 이러는 겁니다. 야, 너 when 부사절 잠깐 일로 와봐. 너 문장에서 그 will 좀 빼라. 왜요? 자꾸 will이 2번 들어가니까 문장이 부득이하게 너무 길어지잖아. 근데 이제 when 부사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 문장 되는데 왜 제가 will을 빼야 돼요? 저 싫어요. 그렇죠. 그때 영어를 만든 할아버지가 when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그냥 이 문장에서 방 빼. 그렇죠. 왜? 어차피 메인 문장이 있으니까 넌 부사절이니까 문장 전체를 그냥 빼도 원래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when이 고민하다가 이러면 내가 다 나가긴 좀 그런데. 그래서 영어를 만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앞에 will이 있잖아, 메인으로. 그러니까 너 문장에서 이럴 때 한 번만 좀 will을 빼자. 그러면 조금 더 간결해지고 문장이 조금 더 압축이 되잖아. 그래서 바로 이 부사절에서 will을 빼는 거예요. 즉 메인의 문장은 못 건드리고 어차피 버려도 되는 문장에서 will을 하나 빼면서 조금 더 아끼자라고요. 그래서 정답 한번 만들어 볼까? 내가 라이언을 만날 때 그 이유를 물어볼 거야. 그럼 영어로 I will ask the reason when I meet Ryan. 그렇죠. 바로 이 문장에서는 현재형을 쓰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문장을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의 부사절을 같이 공부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실전에서 회화를 하거나 영작을 할 때 늘 고민이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부사절을 문장의 앞에 쓸까? 즉 메인이 되는 문장의 앞에 쓸지 아니면 부사절을 메인이 되는 문장의 뒤에 쓸지. 라이언이 2개의 문장을 보여줄 때 부사절의 위치를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잡았죠.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 격식의 영어, 즉 여러분이 격식체라는 얘기 뭐냐면 예를 들어 비즈니스 영어나 혹은 이제 나중에 미국 같은 데 가서 이제 어학연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내가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혹은 이제
뭐 박사 논문 같은 거를 쓰시는 분들은 항상 부사절은 메인의 문장이 뒤로 가는 게 좋은 영어입니다. 격식의 영어를 할 때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같이 만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 그 파일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라이언 씨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지금 격식체로 잡죠. 자, 격식의 영어를 할 때는 부사절은 메인 문장의 뒤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영어는 항상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앞에 설명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중요한 게 뒤로 가지만 영어는 항상 메인이 되는 핵심을 앞에 배치합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I will contact Mr. Ryan if you send me the file.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아직 라이언한테도 연락을 안 했고 그 다음 나는 그 파일을 아직 보내진 않았죠. 근데 여기서 바로 부사절에서 will을 빼고 현재형으로 쓰면서 문장을 아끼죠. 즉 부사절과 부사절의 위치를 앞에 쓸지 뒤에 쓸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항상 격식의 영어를 쓸 때는 부사절은 철저히 뒤로 보내는 게 좋은 영어고 단 회화로 말할 때는 그냥 여러분의 느낌에 충실하시면 돼요. 잘 봐요. 너가 나한테 만약에 전화하면 내가 너네 집에 갈게. 자, 이 느낌을 하면 If you call me, I will go to your home. 자, 지금이 바로 조건의 부사절이 나왔죠. 너 아직 전화 안 했고 나 아직 너네 집에 안 갔지만 바로 너가 만약에 한다면 이 부사절에서 will을 뺀 거죠. If you call me, I will go to your home. 근데 만약에 그냥 편하게 회화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I will go to your home if you call me. 그렇죠. 지금이 바로 부사절을 문장이 뒤로 보낸 경우죠. 즉 정확한 격식의 영어를 구사할 때는 부사절은 뒤에 쓴다라고 기억하시고 영어일기나 편하게 회화체로 말할 때는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고 즉 여러분의 느낌이 이끄는 대로 그냥 적어도 된다는 거 꼭 센스 있게 알고 있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의 부사절에서 조금 까다로운 초중급 버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조건의 부사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렇죠. 바로 이 문법이죠. 보통 이제 여러분이 쉽게 공부하실 때는 그냥 조건의 부사절 이렇게 기억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우선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들 부사절로요. when, 뭐뭐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 부사절로 쓰이는 as, 뭐뭐 하면서 이 표현과 그리고 만약이라고 나타내는 if 그리고 if를 not과 함께 세련되게 쓰는 unless 바로 이 문장에서 바로 will을 아낀다라는 문법이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근데 문장을 항상 생각하실 때는 아까 라이언이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의 문장 속에 will이 두 번 들어갈 때 버릴 수 있는 문장에서 will을 빼고 현재형으로 쓰자. 아까도 말했죠. 이건 원리이기보단 영어에서 정한 일종의 규칙. 그렇죠. 이렇게 하자라는 합의와도 같은 문법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씩 레벨을 올려서 다양한 문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너무 길죠. 그렇죠. 지금 볼 때도 라이언이 말할 때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 말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까다로워요. 생각해 보시면 그냥 will 두 번 들어갈 때 이 문장이 길어지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빼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너무 간단한 원리면 이렇게 문법의 이름을 길게 만들었을 이유가 없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늦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늦으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대신에 문장의 앞은 please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준비되셨을까? 혹시 조금 빠르다 생각 드시는 분은 화면을 잠시 정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한번 같이 정답을 체크해 볼게요. 정답은 바로 뭐냐면 Please let me know if you are late. 자, 한 번 더 영어로 Please let me know if you are late. 자, 이 문장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지금 will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will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please로 시작하는 문장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자라는 영어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보는 Please let me know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Please you will let me know. 근데 이제 여기서 you will의 부분이 빠진 부분이죠. 그럼 메인의 문장에서 will이 있어야 되는 문장인데 please가 등장하면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원리 때문에 will이 같이 숨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장의 if는 바로 부사절이죠. 그래서 현재형을 쓴 거죠. If you are late.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단순하게 will이 두 개니까 하나 뺀다라는 원리는 지금같이 please로 시작하는 이런 난해한 문장 속에서는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 생각보다 이름도 길고 좀 까다로운 문법이에요. 방금 봤던 문장은 비즈니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도 되니까 꼭 잘 알고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할 부분이 좀 가장 난해한 뉘앙스. 조금 이제 영어를 사용할 때 여러 뉘앙스를 잘 마스터해야 이해되는 부분일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will은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바로 앞 영상 will과 be going to 부분에서 우리 동네 영어 라인이 좀 상세히 다뤄졌는데, 우선 will은 기본적으로 즉흥적인 느낌의 표현법이 있어요. 일명 게레라고 이제 라인을 설명하는데, 자, 한번 볼까? 나 집에 갈래. 그럼 영어로 I will go home. 한번 따라보시면 I will go home.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무언가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하는 느낌이 이렇게 I will에 포커스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 커피 마실래. 그럼 영어로 I will drink some coffee. 즉 will은 이렇게 약간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느낌이 있고요. 즉 이런 즉흥적인 느낌에서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 will은 또 한 번의 의지가 있죠. 자, 먼저 I will study overseas. 자, 한 번 더 영어로요. 손을 주먹을 쥐죠. I will study overseas. 그러면 나 어학연수 갈 거야. 그렇죠. 해외에서 이제 공부하겠다는 뜻. 이렇게 의지적인 느낌도 되고요. 그 다음 약간 비즈니스적인 느낌으로 들 때는 할 것이다, 할 겁니다의 예측성의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측과 예측을 좀 많이 오해하시는데, 추측이란 뜻은 과거도 할 수 있고 현재도 할 수 있고 미래도 할 수 있어요. 단 예측은 미래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 느낌인데, 미래 개념에서 약간 격식체, 비즈니스 영어로 쓸 때는 will의 뉘앙스를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겁니다의 말투로 잡으셔야 됩니다. 즉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느낌으로요. 예를 들어 My boss will visit your office tomorrow. 자, 한 번 더 영어로요. My boss will visit your office tomorrow. 보통 비즈니스 영어에서 이런 문장 유가 많이 나오죠. 그럼 뜻은 뭐다? 저희 사장님이 내일 그쪽 사무실을 방문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직은 방문했지만 미래에 이렇게 할 확률이 꽤 어느 정도 있다라는 말로요. 자, 기억해 두시고. 자, will의 또 다른 뉘앙스 중에 과거의 습관이나 혹은 고집 등을 나타내는 표현의 will이 있습니다. 특히 will과 would 같은 경우는 여러 문장과 여러 글, 또 이야기를 많이 접하면서 여러분이 실전 뉘앙스를 다양하게 익히셔야 되는데, 한 문장만 보고 이 will이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작은 글씨나 작은 글씨에 있는 책 같은 경우 혹은 뉴욕타임즈 등에 들어가 있는 will들은 즉 앞뒤 전후 사정과 문맥을 파악해야 이 will이 어떠한 will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문장 속에서 will이 가진 여러 가지 뉘앙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조건의 부사절에서 will을 빼는 경우인데, 바로 여기서 바로 뒤에서 연결될 왕래발착 동사의 개념이 탄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예를 들어 나 내일 서울 갈래. 자, 레로 끝나고 즉흥적인 느낌이죠. 그럼 영어로 I will go to Seoul tomorrow. 그 다음 이번에 꼭 서울에 갈래. 자, 의지죠. 그럼 영어로 I will go to Seoul 내일 tomorrow. 그렇죠.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말에도 존재하는 말입니다. 나 내일 서울 가. 자, 다시 한번요. 나 내일 서울 가. 바로 현재형으로 말하죠. I go to Seoul. 해보십니다. I go to Seoul 내일 tomorrow. 그렇죠. 무언가 이렇게 뚜렷하고 확실한 경우일 때 현재형과 그 다음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문법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왕래발착 동사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나 내일 서울 가. 그냥 보통 친한 사이 때 회화체에서 많이 등장해요. I go to Seoul tomorrow. 근데 이제 격식체나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이나 be scheduled to 다양한 이제 미래 시대 등이 같이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가볍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남자친구가 여기 오면 나 쇼핑 갈래. 자, 그럼 아직 남자친구 안 왔고 그 다음 쇼핑도 아직 안 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f my boyfriend will come here, I will go shopping. 자, 일단 will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을 빼야죠. 근데 메인의 문장에서는 will을 빼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이 부사절에서 이 will이 원어민이 접근할 때 여러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will이 가진 뉘앙스가 너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즉흥적인 느낌일 때는 약간 조금은 불확실한 느낌으로 들릴 수 있고, 때로는 미래적인 느낌으로 말할 때는 의지도 표현이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냥 정확하게 남자친구가 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진 will의 미묘한 뉘앙스를 그냥 빼고 현재로 말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을 깊이 들어가면 will이 가진 애매모호한 뉘앙스를 차단시키고 그냥 현재형의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겠다라는 사고방식으로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 예문으로 같이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죠.
자, 그럼 아마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그럼 부사절에서는 will을 절대 사용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상급자분들을 위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급자분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그냥 이해하시고 쉽게 이해하시면 조건의 부사절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될 거고요. 그럼 will이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다른 뉘앙스를 지니는 부사절에서는 will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샘플을 보여줄게요. 내일 꼭 그 회의에 참석하신다면 저희가 정말 기쁠 겁니다. 자,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If you will attend the meeting, we will be glad. 자, 바로 이 문장이죠. 앞에 나왔던 will은 미래적인 느낌의 will보다는 약간 의지, 꼭이라는 느낌입니다. 단, 이 문장은 실전에서 별로 그다지 활용은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조건의 부사절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be willing to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흔쾌히, 기꺼이 라는 표현으로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If you are willing to attend the meeting, we will be glad. 그렇죠. 어쨌든 조건의 부사절을 바로 맞춰주죠. 의지의 will이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도 이제 be willing to라는 표현을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will이 약간 습관적인 느낌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때는 would와 used to의 차이랑도 같이 한번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올 텐데, 자,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너 계속 그렇게 습관적으로 게임을 하면 너 뒤처지게 될 거야. 자,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If you will play games like that, you will fall behind. 자,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will이 약간 습관적인 느낌으로 사용될 때는 부사절에서 쓸 수 있습니다. 미래적인 감각이 아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단 이 표현도 실전에서는 별로 활용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조건의 부사절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뭐뭐하다라는 표현 혹시 아시나요? 바로 keep ing. 자,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If you keep playing games like that, you will fall behind. 자, 한 번 더 영어로 If you keep playing games like that, you will fall behind. 지금 어쨌든 if의 부사절에서 바로 현재형의 keep을 활용해서 위에와 유사한 표현을 맞춰야죠. 그래서 실전에서 공부하실 때는 우선 조건의 부사절의 기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아마 나머지 난해한 문장 속에서 충돌은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좀 의외로 이름이 길죠. 현재 그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왜 이렇게 이름이 기냐면 그만큼 난해성의 문법들이 몇 개 포진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여기에 있겠죠. 자, 그럼 조건의 부사절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라이언이 깜짝 퀴즈를 한번 출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나 라이언이 언제 올지 몰라. 나 라이언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 자, 정답은 I don't know when Ryan will come. 자, 바로 이 문장입니다. when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will이 들어갔지? 여러분이 여기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데 참고로 when은 부사절일 때의 뜻이 뭐뭐 할 때고 지금 보이는 when은 명사절의 의문사절로 쓰는 바로 언제입니다. 혹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2부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I don't know when Ryan will come. 자, 이 문장에는 will이 몇 번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한 번밖에 안 들어갔죠. 두 번의 will이 없기 때문에 굳이 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부사절의 when과 명사절의 언제라고 쓰는 의문사절의 차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깜짝 퀴즈를 내볼게요. 나 내일 라이언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자, 한 번 더요. 나 내일 라이언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자, 정답은 I don't know if Ryan will come tomorrow. 그렇죠. 한 번 더 영어로 어떻게 한다? I don't know if Ryan will come tomorrow.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이는 if는 부사절로 쓰는 만약, 만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명사절, 긴 명사절로 쓰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투예요. 뭐뭐인지 아닌지는 whether 아닌가요? 근데 원어민들이 실전에서 표현할 때는 whether보다는 if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f도 역시 뜻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바로 부사절의 if와 바로 명사절의 if. 의미가 다르죠. 혹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자, 이 문장 will이 몇 번 들어가 있죠? 한 번이요. 그렇죠. 뺄 이유가 없죠.
자,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이언입니다. 자, 금요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영어의 정말 중요한 문법, 바로 준동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준동사 편은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분들과 그리고 기초자분들의 레벨에 맞춰서 차근차근 여러 편으로 제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과 함께 준동사 즐겁게 한번 정복해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이언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준동사 말을 한번 큰 시각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준동사라는 파트는 영어의 여러 문법 파트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문법 파트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처음 배우실 때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잘 공부해 둔다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자, 이 준동사라는 말에는 총 3개의 굵직한 문법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투부정사. 그 다음 두 번째가 동명사,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분사. 이 3가지 문법이 존재하는 파트가 바로 준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보통 이제 투부정사하고 그냥 부정사라고 부를 때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는데, 부정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2가지 문법이 포함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와 원형 부정사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하나로 부를 때가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그냥 투부정사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이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총 3개의 역할로 쓰여요. 바로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우선 이 3가지 역할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법이 바로 투부정사라는 거 우선 참고해 두시고, 자, 두 번째로 바로 이름에서 힌트를 주듯이 움직이는 명사, 바로 동명사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동명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명사의 역할로만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영어로 접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를 지니게 되겠죠. 동명사에 관한 자세한 부분도 역시 뒤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분사. 분사는 나눌 분자, 바로 한쪽의 피는 바로 동사의 피가 흐르고 한쪽은 형용사의 피가 흐르는 독특한 문법이에요. 단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 영어에서 분사는 동사가 아닌 형용사로 보겠다라는 것이 시각입니다. 자, 그럼 분사가 사용되는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자아이가 영어로 뭐죠? 자, 여자아이는 a girl. 네, 만약에 귀여운 여자아이, a pretty girl. 되게 똑똑한 여자아이, a smart girl. 이렇게 형용사로 활용했던 표현에 만약에 춤을 추고 있는 여자아이. 이렇게 무언가 동작성과 조금 더 생생함을 표현하는 구조로 같이 읽어볼까요? a dancing girl.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dancing, 이 표현이 바로 분사죠. 뒤에 있는 소녀를 조금 더 동작성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꾸며줄 수 있는 구조. 그 다음 또 하나의 분사는 중고차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중고차란 얘기는 이미 사용이 되어진 자동차란 뜻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A used car. 한 번 더 영어로 a used car. 지금도 이렇게 자동차라는 존재에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동작성을 가지고 명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꾸며줄 수 있는 게 바로 분사라는 구조가 될 겁니다. 단, 이 분사라는 문법은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도 느낄 수 있는데, 분사가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는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종류가 2가지라 어렵다기보다는 분사는 문장 속에서 때로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필수 요소가 아닌 경우가 있고, 하지만 때로는 어느 때는 분사는 문장에 들어가서 핵심 역할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 2가지 모두가 공존이 되기 때문에 분사를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앞에 보신 이 준동사의 총 3가지의 문법을 한번 간략하게만 살펴봤습니다. 그럼 먼저 준동사를 공부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건, 과연 영어에서 왜 준동사라는 문법이 존재할까?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의 준동사가 사용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라이언 어순편과 여러 영상 속에서 라이언이 자주 한번 언급을 했죠. 자, 여러분, 영어의 제1원칙이 바로 뭐죠? 바로 세상에 아무리 길거나 짧은 문장 속에도 그 문장의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는 오직 몇 개다? 하나다. 그렇죠. 바로 이 문법을 지키기 위해서 탄생된 문법이 바로 준동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준동사가 사용되는 원리를 한번 문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제 명동에 갔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총 몇 개의 문장이었죠? 총 3개의 문장. 즉 마침표가 3번 찍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어제 명동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 즉 준동사가 사용된다는 원리는 하나의 문장 속에 동사의 느낌을 여러 번 넣어서 문장을 조금 더 세련되게 확장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영어의 제1원칙은 준수시키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문장의 진짜 주어와 동사는 오직 몇 개? 한 개. 하지만 준동사는 동사의 느낌은 지니고 있지만 문장 속에서 동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 부사로 활용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준동사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아, 지금 내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듯이 동사의 느낌이 여러 번 들어가더라도 문장을 세련되게 뽑을 수 있다는 거, 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준동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이유는 준동사는 문장에 들어가서 활용되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아까 투부정사도 문장 속에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동명사도 이름에서 힌트를 주죠. 움직이는 명사. 동명사도 문장에 들어가서 명사의 역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무언가 한 가지 헷갈리실 거예요. 예를 들어 투부정사와 동명사도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는 and, 즉 명사로 인식이 되고, 자, 그 다음 한 단어로 사용되는 명사들도 있죠. 자, 대표적으로 강아지가 영어로 뭐죠? A dog. 책상은 영어로 a desk. 항상 공부하실 때는 관사를 같이 붙여서 연습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자, 그럼 지금 배웠던 이 한 단어라는 명사도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는 같은 n으로 인식이 되죠. 그럼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공부하실 때 이런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럼 크게 봤을 때는 똑같이 n인데 그럼 준동사만의 차이점이 존재해요.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준동사는 몸속에 동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동사의 피가 흐른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뒤에 울라블라와 쌍W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장의 예를 들어서 이 준동사의 원리, 즉 동사의 피가 흐른다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예문으로 같이 만들어 볼까요? 저는 토요일에 여자친구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자, 한번 앞에 도입을 잡아볼게요. I want to. 한번 들어보십니다. I want to. 자, 우선 쉽게 설명하면 첫째는 아까 라이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어의 진짜 동사는 오직 몇 개다? 하나의 문장 속에 하나. 그럼 만약에 또 한 번의 동사를 연결할 때는 제 뒤에 있는 동사는 가짜입니다 라는 신호를 주는 to를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준동사의 원리가 되겠죠. 물론 이제 뒷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되는 동명사나 투부정사 그리고 긴 명사절 대절의 차이 등도 고려해서 이제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쉽게 또 한 번의 동사를 스피드 있게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to.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또 한 번 적고 싶은 동사를 적으시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영어로 뭐죠? study. 그리고 이제 study를 내가 적은 다음에 뒤에 울라블라와 쌍W에 해당하는 내용을 계속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준동사가 지니는 가장 결정적인 큰 힘이에요. 그럼 뭐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English. 그럼 누구와 함께? With my girlfriend. 그 다음 어디서? 아까는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YBM에서. 그럼 영어로 in YBM. 그 다음 토요일에. 그럼 on Saturday. 바로 이렇게 내가 study라는 준동사 to study를 언급하고 뒷부분에 울라블라와 쌍W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준동사가 지니는 결정적인 힘이라는 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비즈니스 예문으로 한 단계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는 구조가 늘 반복됩니다. 대신에 어휘력이 바뀌면서 문장력이 달라질 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예문을 비즈니스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늘 구조가 반복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단어가 바뀌어서 문장력이 조금 더 확장된다는 거. 자,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한번 앞에 예문 같이 읽어볼까? I regret to inform you that I will be unable to attend the meeting. 자,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 I regret to inform you that I will be unable to attend the meeting tomorrow. 이 구조입니다. 그럼 지금도 준동사의 원리가 활용이 됐죠. I regret to.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쓰고 싶은 동사의 inform.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장기적으로 확장해서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왔던 will be unable to라는 표현은 좀 비즈니스체로만 사용되는 격식체의 표현으로 참고만 해두십시오. 자, 그럼 준동사의 특징을 또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갑자기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럼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도 명사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즉 N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 관사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하시게 될 겁니다. 단 관사라는 존재는 보통 순수혈통의 명사만 지녀요. 순수혈통이라는 뜻은 주로 이제 한 단어로 끝나는 계열들이죠. 물론 이제 관사 덕까지 언급할 때는 단복수도 되겠지만 이제 우리 동네 영어형 라이언 코너 중에 관사와 관련된 영상도 업데이트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한 단어의 순수한 명사들, 대표적인 아까 언급했던 a desk, a door, a chair 이런 개념들의 관사가 주로 쓰이고요. 대신에 준동사라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느낌에 또 다른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느낌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얘기죠. 즉 아무리 준동사가 명사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되더라도 순수혈통의 명사만이 가지는 관사는 지닐 수가 없다라는 거. 이 점도 잘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처음 언급했던 준동사의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과 함께 천천히 스토리처럼 따라오시면 돼요. 자, 준동사에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다고 했죠. 자, 한번 같이 얘기해볼까요? 누구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다음 투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총 3개의 역할로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명사적인 역할, 두 번째는 형용사적인 역할, 세 번째는 부사적인 역할. 자, 그 다음 동명사. 동명사는 이름에서 힌트를 주듯이 문장에 들어가서 명사적인 역할로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분사. 분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분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조금 더 생동감과 무언가 되어진 디테일한 느낌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준동사를 큰 지도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라이언이 걱정되는 점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투부정사 미래, 동명사 과거 단순하게 이렇게만 기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투부정사는 목적어와 연관된 자리에 주로 미래로 사용이 되고 동명사는 목적어와 관련된 자리 속에서 주로 과거성으로 쓰입니다. 즉 100%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즉 목적어가 아닌 나머지의 자리 속에서는 미래와 과거로 논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뉘앙스로도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준동사가 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원리는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거예요. 준동사가 사용되는 원리는 이해했는데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그리고 동명사 왜 똑같은 원리 속에 두 가지의 문법이나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한 가지만 있다면 편하겠죠. 바로 같은 명사로 쓰이더라도 상황과 뉘앙스에 따라서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뒤에 영상 속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배울 표현은 앞에 보이시나요? 바로 work from home 그리고 work at home 이 두 가지의 표현 차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표현은 work from home. 쉽게 이 표현은 재택근무하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진 업무를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업무를 보다라는 뜻이 바로 work from home. 최근 마블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이 하나 등장했는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외부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하단에 보이시나요? work from home. 바로 스파이더맨의 이전 버전 far from home을 활용한 버전이죠. 자, work at hom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work at home 같은 경우는 그냥 가벼운 집안일을 하거나 혹은 내 원래 업무가 아닌 일을 집에서 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예를 들면 한 은행원이 있다고 할게요. 은행원 분이 본인의 업무를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그렇죠. work from home. 근데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저녁에 개인적인 유튜브를 촬영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work at hom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work from home과 work at home을 활용해서 기초자 레벨과 그 다음 초중급 레벨에 맞춰서 한번 다양한 예문을 라이언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work from home을 활용해서 우선 기본적인 문장 몇 개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기초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예문으로 지금 등장하는 이 예문들은 꼭 실전에서 기억해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 나 요즘 집에서 재택근무 중이야. 저는 요즘 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I'm working from home these days. 자, 한 번 더 영어로 I'm working from home these days. 바로 이 문장을 활용해서 너 요즘 집에서 일하고 있니?
너 요즘 집에서 재택근무 중이니? 자, 비동사의 표현이었죠. 정답은 Are you working from home these days? 자, 한 번 더 영어로 Are you working from home these days?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평소에 집에서 재택근무하세요? 평소에 집에서 근무하시나요? 정답은 Do you work from home? 자, 한 번 더 영어로 Do you work from home? 그렇죠. 좀 프리랜서 같은 분들한테 조금 어울리는 표현. 바로 해서 Do you work from home? 이렇게 연습해 두시고. 자, 네 번째 표현은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싶다. 집에서 일하고 싶다. 자, 10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져. 먼저 중톤을 가리키면 I want to work from home. 한 번 더 I want to work from home. 근데 이제 친한 사이 때는 want를 wanna라고 표현하죠. wanna로 한번 읽어볼까? I wanna work from home. 한 번 더 영어로 I wanna work from home. 자, 지금 가르쳐준 4개의 문장 정도는 영어를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기초자분들도 꼭 알고 있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문장으로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자, 앞에 문장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정말 많어. 자, 한번 영작해 보셨나요? 자, 정답은 There are so many people working from home. 자, 천천히 읽으면 There are so many people working from home. 그렇죠. 바로 분사로 활용한 표현이죠. 자, 다음번 문장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사장님이 나한테 재택근무하라고 해서 그래서 요즘에 출근 안 해. 자, 이 문장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혹시 시간이 짧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화면을 잠시 정지시키고 그 다음 한번 라이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My boss told me to work from home, so I don't go to work these days. 바로 이렇게 되죠.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I was told to 동사.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지금 말했던 My boss told me to라는 말을 수동태로 바꿔서 그냥 재택근무하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I was told to work from home.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예문을 살짝 바꿔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 요즘에 집에서 재택근무 중이야. 그냥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자, 이 문장입니다. 자, 미묘하게 한번 바꿔볼 텐데, 나 요즘에 집에서 재택근무 중이야. 그럼 영어로 I'm working from home these days. 왜? Because. 자, 그 다음 여기는 정답이 2개 정도 가능할 텐데, 첫 번째는 They want me to work from home. They want me to work from home.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참고로 영어는 대명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좀 자연스러운 회화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they라는 말은 회사에 있는 사장님, 팀장님, 임원진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내가 집에서 일하기를 원했거든. 그래서 탄생되는 게 they want me to work from home. 근데 만약에 앞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피하고 싶으시면 because they want it.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대명사를 활용해서 끝내는 문장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work at home을 활용해서 한 문장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A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금 집이니? 지금 집이니? 자, 정답은 Are you at home now? 한 번 더 영어로 Are you at home now? 자, 그리고 이제 B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집에 막 도착했어. 그리고 집안일 좀 하고 있어.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시는 여자분이 회사에서 퇴근한 다음에 이제 집안일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어지럽힌 장난감 같은 걸 정리하면서 나 지금 막 집에 왔어. 그럼 영어로 I just got home. 그리고 and I'm working at home now. 그렇죠. 지금 집안일 좀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로요. I just got home and I'm working at home. 바로 이런 것들이 집에서 그냥 편하게 하는 일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끝난 다음에 라이언이 이제 화면에 2개의 문장을 한번 띄워둘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조금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길게 문장을 확장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테니까 영상 후에 한번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영작을 해보고 라이언과 함께 음성으로 정답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오늘 인사를 먼저 드려야죠. 항상 말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구독이 라이언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후에 한번 또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금일 화면에 등장했던 두 개의 예문, 여러분 한번 잘 작성해 보셨나요? 화면에 등장했던 두 개의 예문은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기초 레벨 분들보다는 그동안 조금 꾸준히 영어를 공부해왔던 초, 중급 레벨에 맞춰서 한번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지난주부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야. 자, 지난주부터 지금 하고 있는 중. 바로 현재 완료 진행의 느낌을 받으셔야죠. 정답은 바로 I've been working from home since last week. 바로 현재 완료일 때 I have는 줄여서 I've로 발음하고 그 다음 특정 시점부터 이어지는 건 for가 아니라 since를 쓰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내 생각에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자, 더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에서 바로 비교급의 포인트와 맨 문장의 첫 부분에도 등장하네요. 내 생각에. 바로 I think that. 근데 이제 that은 너무 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빼죠. I think working from home is much better than working in the office. 바로 이 정답이 되죠. 바로 I think 다음에 동명사가 들어간 거죠. working from home is 그 다음 better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비교급 표현 much better 그 다음 than working in the office. 그래서 한번 문장 한번 다 같이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느낌 살려서. 자, 한글의 느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요즘 이렇게 재택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요즘에 등장하기 때문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축약어 넣고 뺄 부분은 빼고 I've been working from home since last week. I think working from home is much better than working in the office.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아,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나이가 들면서 요즘 집안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져. 뭐,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장난꾸러기가 되면서 이제 힘들게 느끼는 그 주부의 입장을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해볼까? 어린아이들은 kids라고 해도 되고 children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children의 표현으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My children don't listen to me these days. 그렇죠. 말을 안 듣다라는 뜻은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안 들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말 좀 들어, 집중해라고 할 때 이 말 들어보셨죠? Listen to me. 그렇죠. 그 표현을 활용한 거죠. My children don't listen to me these days. 그 다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 as I'm getting older. 한번 크게 영어로 as I'm getting older. 이 표현은 굉장히 여러 문법이 들어간 건데 as 부사절로 뭐뭐 하면서 그 다음 get은 여기서 이제 상태 변화 동사죠. 되어지다라는 뜻. 근데 여기에 이제 진행형까지 얹어서 as I'm getting 근데 더 나이가 들면서 바로 비교급까지 들어갔죠. older. 그래서 이 문장은 이해가 되면 요즘 나이가 들면서 자꾸 나이가 드니까 as I'm getting older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꼭 연습해 두시고요. 집안일을 하는 게 어렵게 느껴져. I feel it difficult to work at home. 자, 이 문법은 되게 중요한데 참고로 여러분 I'm difficult, I feel difficult 둘 다 안 되는 표현인 거 아시죠? difficult는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이 어렵다. 역시 hard도 똑같고요. 조금 회화체로 말하면 It's so hard to speak English. 이게 조금 회화체. It's very difficult to speak English. 이게 약간 조금 더 격식체로. hard가 조금 편한 채, difficult가 격식체. 그래서 이 표현은 I feel it difficult. 그게 어렵게 느껴져. 그럼 그게 뭔데? 바로 to work at home. 그래서 무언가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다라고 할 때 구조로 I feel it difficult to 동사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비즈니스 표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또 공부하는 여러 영상들을 제작을 할 테니까 한번 우리 동네 영어 라이온과 즐겁게 공부하시고 우선 기초자분들은 라이언 위에 상단에 관사와 관련된 기초 영문법 코너와 어순부터 천천히 같이 시작하면서 좀 여러 표현들도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 배웠던 work from home과 work at home 꼭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